안녕하세요, 리태입니다. 저는 그동안 영국 왕립예술학교 석사 생활에 대해서 이제 컨텐츠를 몇 개 올렸었는데요. 다행히도 몇 가지는 도움이 되었고 몇 가지는 조금 쓸데없는 컨텐츠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컨텐츠의 종지부를 찍을까 합니다. 예, 은퇴 방송까지는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석사 관련 얘기를 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또 유튜브 만드는 것 자체가 제가 조금 시간이 애매하더라고요. 전업 유튜버가 아닌지라. 어쨌든 오늘 석사에 관련한 모든 얘기를 탈탈 털어볼까 합니다. 제가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이제 석사 유학을 위한 포트폴리오 과외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포트폴리오는 저희 전 학교였죠. 영국 왕립예술학교, 그리고 골드스미스, 첼시, 그 다음에 UAL, 이렇게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포트폴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트폴리오 과외라기보단 포트폴리오 코칭 혹은 입시 컨설팅에 더 가까웠어요.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대학원 입시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석사 유학을 왜 가야 되는지, 왜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솔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솔직하게 나는 1, 2년 더 놀고 싶어. 어떤 분들은 취업이 잘 안 돼.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 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놀고 싶은데 포포를 빡세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어, 혹은 더 높은 레벨에서 배워보고 싶어, 그럼 마찬가지로 석사 유학에 조금 신경을 써야겠죠. 물론 둘 다 신경을 쓰실 거예요, 중국에는. 근데 그래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대학원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대학원은 어떤 곳이냐면요, 제 생각에 대학교 다음에 아카데믹이죠. 대학교 다음에 학문기관인데, 약간은 프로페셔널함을 지향을 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대학교 졸업을 하고 왜 저희가 회사원이 된다던가 혹은 전업작가가 된다거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학원도 결국 전업 썸띵 혹은 회사원 같이 프로페셔널을 지향하는 아카데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RCA의 예를 들어보면 스쿨 오브 아트의 경우 전업작가가 하는 과정을 스쿨 오브 아트에서 하고요. 스쿨 오브 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이너 혹은 회사 생활에서 있는 일들을 이제 학교 내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선택했을 때 나는 페인팅을 주로 하는데 조금 회사나 혹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어. 그렇다면 스쿨 오브 디자인, 혹은 나는 완전히 작가적인 마인드로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스쿨 오브 아트,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또 돌아가서 내가 가고자 했던 이유, 대학원을 왜 가고자 했던 이유랑 맞물려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RCA 외에 다른 과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학과의 특성과 내가 가고자 하는 동기를 딱 맞춰서 고려해 볼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근데 또 이거를 잘 몰라.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그래 골드스미스는 이런 스타일이고 RCA는 이런 스타일이래, 이게 두 개가 대척점이 있대,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는 전혀 모르겠고요. 일단 골드스미스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학교가 어떤 스타일이 있든 그 학과장마다 그 학과의 분위기가 다르고 내 클래스메이트마다 또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학교의 특성은 조금 고려를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더 생각을 하시고요. 하나 더 있다면 미국이랑 영국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영국은 진짜로 커리큘럼이 빈약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자유로워. 그러니까 본인이 셀프 커리큘럼 메이킹을 못하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냥 어영부영 떠다니다가 어영부영 졸업하는 경우가 더 있는데, 사실 전업작가의 예를 들어보면은 아무도 자기한테 커리큘럼을 주지 않잖아요. 본인이 알아서 작품 기획하고 작품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업 작가에 관련한 것들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셀프 커리큘럼 잘 짜셔야 되고, 스쿨 오브 디자인 경우에도 커리큘럼이 회사보단 당연히 빈약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학교 차원에서 해주시는 것 외에 자기가 조금 더 머리를 써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확실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학교는 제가 듣기로 커리큘럼이 굉장히 빡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해야 될 것도 많고 막 우 이렇게 다가와서 이제 톡 토해냈을 때 조금 얻을 수 있는, 근데 워낙 들어온 게 많으니까 얻어가는 것도 많은, 뭐 저는 미국 생활을 그냥 듣기만 했으니까 이렇게 참고만 해주시고요. 영국 석사는 이렇다는 거 간단히 요약을 해보고, 자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얘기를 좀 해볼게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쓰기 위한 밑작업이 저는 입시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동기도 마찬가지지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쓰기를 해서 제 과외 학생도 그렇고 많은 인터넷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관한 글을 혹은 컨텐츠를 봤을 때 조금은 이건 너무 한국식 자기소개서지 않을까 싶은 것들이 많아요. 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개인적인 스테이트먼트, 또 한국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스테이트먼트는 자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누구세요? 라고 했을 때 나는 괴테가 이렇게 얘기했죠, 막 블라블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자, 우리가 어디 가서 자기소개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학생인 경우에는 저는 무슨 대학교에서 뭐를 전공하고 있는 리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맨 첫 줄은 그거예요. 나는 뭘 공부하고 있는 누구다, 혹은 나는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누구다. 끝.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첫 줄은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걸 채워야 하냐면, 자기 이제 작업을 조금 분석을 하면서 자기 스타일을 찾아야 돼요. 작가로서의 나의 스타일은 뭐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은 마치 이거는 내가 첫 문신을 뭘 하게 될까? 첫 문신을 뭘 하고 싶지? 이건 내 평생 가는 건데 계속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쉽게 생각 못하고. 작가로서의 나의 아이덴티티를 서술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은 끝도 없어요. 끝도 없고, 또 그때 정하더라도 바뀌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업으로 일단 정하자고, 입시를 위해서.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업들을 쭉 나열을 해봅시다. 자, 나는 2012년에 뭘 했고, 13년에 뭘 했고, 14년에 뭐 했고, 뭐 19년에 뭐 했고, 쭉쭉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작업을 했던 분들은 경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의도로, 어떤 주제로 작업을 딱 했는데 결국에는 나의 어떤 스타일로 계속 가. 비슷한 스타일이 있어. 자, 그것들을 딱 한 번 정리하지 않고선 무슨 건지 잘 몰라. 자, 다시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말이 조금 헛나갔는데, 작업을 일단 공책에다가 본인 작업을 하나씩 다 써보세요. 타이틀만. 자기는 타이틀만 써도 기억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언타이틀드가 많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썸네일을 띄운다던가, 그리고 그 작업 옆에 한 줄씩 써보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느낌이고, 또 이거를 할 때 어떤 스타일로 했다, 뭘 참고했다, 이런 식으로 한 줄씩 간단하게 써내려 가다 보면은 이게 공통된 뭔가가 생길 거예요. 저의 작업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에 관한 얘기, 혹은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명암 대비를 많이 줬고, 또 이거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화라든가 영상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딱 보면서 이거는 내가 이러이러한 심정 때 이러이러한 기분으로, 혹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렸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나왔어. 뭐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 두 번째 것도 뭐 동양에서 여성적인 서사로 적용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나는 지금 페미니즘에 관한 거를 하고 있고,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스타일로 하고 있구나, 작업하고 있구나, 이런 게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오게 되지 않으면 이제 뭐 저나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얘기하면서 그거를 조금 말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죠. 본인 작품을 비롯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 작품을 비롯해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첫 줄 딱 썼잖아요. 그 다음 줄에 쓸 말이 딱 나와요. 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런 한 방법을 통해서 작업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이 작업에서 이게 드러나는데 나는 이거를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본인 작업이라든가 전시 혹은 다른 기타 사항들을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거기는 위에 탑에서 나오는 어떤 큰 줄기 있죠. 내 작업 스타일에 관련해서 일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문단쯤에 이제 대학원에서 어떤 거를 더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 이것은 그 첫 번째 내가 하고 있었던 영역을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조금 컨시스턴시가 있어 보이죠. 자, 정리를 할게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첫 줄에는, 첫 문단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것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돼요. 내가 어떤 회사 혹은 어떤 학교에서 뭐를 공부하고 있는, 무엇을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내 작업은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는 본인이 활동했던 거, 그리고 본인 작업 설명 한 줄 더, 한 문단 더,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 대학원에서 어떤 거를 더 디벨롭해서 공부하고 싶은지, 이렇게 딱 스테이트먼트, 대학원에서 뭘 원하는지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만 딱 작성을 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네, 뭐 누구는 얘기했지 혹은 인용글을 막 쓴다거나, 여러분들 뭐 그 인용구가 내 작업의 전반을 꿰뚫는다 하더라도 저는 추천을 못 하겠어요. 네. 물론 그거 스테이트먼트에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는 거에 딱 맞춰서 쓰시는 게 좋겠죠. 내 작업을 왜 남의 인용해서 끌어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쓰세요. 다른 내용 말고. 네, 거기에 입각해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현실적인 내용 안에서 최대한 빰핑을 하세요. 네, 최대한 잘난 척을 많이 하시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전문적인 영역으로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스크럽 아트에서는 아트 영역에서 전문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고 그것을 배우고 싶다. 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 관련해서 뭐 이러이러한 공부를 했고 이러이러한 공부를 더 할 것이다. 이런 것들만 부각시키면 돼요. 막 괜히 추상적인 얘기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로 넘어갈게요. 와, 힘들다.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 아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 내려가면 됩니다. 포트폴리오의 어떤 작업이 연도별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만약에 학교에서 그렇게 하시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아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 내 작업 스타일을 가장 크리티컬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을 무조건 1번 작업으로 올리시면 돼요. 네. 왜냐면은 면접 때 작업 많이 안 봐요. 1, 2, 3번 작업 안에서 끝나고 나머지는 그냥 잘 안 보긴 합니다. 사실은. 이건 제 의견이고요. 근데 면접 때 얘기하는 게 대부분 1, 2, 3번 작업 내에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1, 2, 3번 작업을 뭘로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캡션을 쓰는 것, 이런 것들도 장황하게 쓰실 필요 없어요. 학교마다 정해진 분량이 있지만 대부분 150 단어 안에서 쓰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길다고 완벽하지 않고 짧다고 성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놓치는 것이 있다면 포트폴리오 디자인을 너무 성의 없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나는 심플한 게 제일 좋아 라고 하는데 너무 심플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 조금 성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목차를 넣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목차가 단순하게 표지 다음 페이지에 뭐 이거 있어 라고 하면은 조금은 목차에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1번 작업, 2번 작업, 3번 작업, 4번 작업이 있는데 1번 작업이 한 4페이지 정도 할애가 될 거잖아요. 그럼 1번 작업에는 블루 레벨인 거예요. 그럼 2번 작업은 레드 레벨, 이렇게 라벨링을 해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1번 작업 끝나고 라벨링 없이 2번 작업에 들어가면 이게 1번의 연속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페이지 라벨링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별로를 나눠보자면 그 미디엄마다 다를 거예요. 뭐 사진 있고 영상 있고 그림 있다면 그 안에 또 다 다를 건데, 그것들은 이제 본인이 하시는 거를 최대한 부각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 파트에서 잘 아실 거예요. 그것들은 뭐 유학원에서 상담을 더 받으실 수도 있고요. 뭐 저처럼 과외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인터넷에서 조금 참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추천하는 거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최고의 강점이야 라는 거를 드러내게 하시면 돼요. 그 막 굳이 막 제가 과외를 했지만 굳이 과외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학원은 정말 추천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 학원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학교마다 요즘에는 전이 비디오를 찍으라고 해요. 이거 진짜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전이 비디오를 찍을 거면 면접을 보지 말든가. 이제 학교마다 뭐 나는 이러이러한 작업을 할 거고 뭐 이런 얘기를 비디오로 찍어서 내라고 해요. 뭐 관성을 보려고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마찬가지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썼던 내용을 구어체로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물론 영어로 해야 되니까 본인이 바로 스트레이트로 영어로 나오지 않는 이상 손을 봐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특히 뭐 조금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평소에 영어 습관 같은 것들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스크립트 짜셔서 한번 보고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엄청 외워가지고 영어 발표를 하듯이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자, 입시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대학원이라는 걸 가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대학원과 자기가 맞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데 대학원은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지역에 가고 싶다, 이런 지역은 이런 스타일을 갖고 있을 거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본인 커리큘럼을 짜서 나아가시는 것이 석사 생활을 아카데믹하게 보내는 생산적으로 보내는 팁이고 혹은 나는 석사 때 놀고 싶어 그러면 입학 조금 고생하셔서 입학하시고 노세요. 딱 졸업할 정도만 하시고 딱 노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면접 얘기 한번 해볼게요. 면접은 일단은 우리가 했던 아까 얘기했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자기 작업 파악하고 자기 스타일 파악하는 거의 연장선이에요. 그거를 영어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작업에 어떤 설명이 있다고 캡션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 다 영어로 하시고 영어로 얘기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예술 계통 페인팅의 경우에 이거를 언어화시키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비언어적인 어떤 메시지를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내가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건 비언어적으로 서술해 낸 거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이거는 뭐고 이거는 어떤 영감을 받아서 어떤 걸 참조해서 어떻게 그렸어. 그런데 이런 말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냥 연상되는 대로 그렸어 라는 말을 오토마티즘이라고 한 단어로 함축할 수 있어요. 그 미술계 용어로. 또 어떠한 내용을 데포르시옹이라는 한 단어로 함축할 수 있는데 뭐 이거를 다 알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미술사, 미술 용어에 대한 조금의 준비 혹은 내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뭐 상의를 한다던가 혹은 내가 이거를 꼭 한 단어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영어로 어떻게 컴팩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굉장히 문장이 길면 안 돼. 지루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 작업은 이거다. 이렇게 만들었다. 함의는 뭐다. 딱. 그렇게 해서 다 작업들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1번, 2번, 3번 가장 중요한 작업들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내 작업을 언어적으로 풀이할 수 있냐 없냐에 관해서 얘기가 돼요. 내가 한글로라도 돼 있으면 결국에는 뜨문뜨문 내 속에서 통역을 해서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작품을 서술시키는 거, 구술하는 거에 연습을 많이 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팁이라면 팁인데 저희 학과장이 누구였어요. 근데 그 사람 작업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했고 이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면접 말미에 시원하게 한번 빨아줬죠. 네 작업 너무 좋아하고 너무 팬이고 big fan of your works 이러고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닌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는 면접을 너무 이렇게 포멀하게 막 엄청 막 네, 저는 누구입니다. 막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된다 이겁니다. 아, 그리고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 학과에 왜 왔어? 이 과정에 왜 왔어? 이거는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뭐 영어로 얘기하는 거 괜찮니?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괜찮니? 무조건 괜찮다고 하세요. 그리고 뭐 다른 방법으로는 이거는 내가 분명히 뭐 인터내셔널 학생으로서 영어가 안 되지만 난 작품으로 얘기할 수 있고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딱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학교라면은 나한테 뭘 물어볼까? 이과가 어떤 사람을 원하고 어떤 질문, 이런 사람을 판별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할까? 거기에 대한 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 자신의 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 돼요. 또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말고도 또 막 뭘 적으라고 해요. 300단어 외에 뭐 너가 생각하는 예술상은 뭐고 막 이런 걸 적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혹은 너가 팀플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니 막 이런 거를 적으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얘가 이 질문을 왜 했을까?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했을 건데 그 능력은 뭘까? 나는 이 능력을 어떻게 PR할 수 있을까? 조금은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다면은 뭐 친구들과 논의를 해도 되고요. 뭐 학원에 가셔도 됩니다. 학원에 가셔도 되고 유학원에 가셔도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면접을 하시면 되고 면접 이후에 뭐 학교 생활 같은 거는 학교 들어가시면 다 하게 돼 있어요.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잠깐만 유학원과 학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 내에서 굉장한 서비스를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학교 그 과에 딱 맞춰서 해주질 않아요. 그분들은 오버롤한 거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주실 뿐이지 본인이 챙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따지자면은 과외를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 본인이 본인을 파악을 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고 뭐가 핵심인지 파악을 해서 본인 스타일로 밀고 나가는 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학원과 유학원은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고 내가 이 학교 이과 전문으로 가르쳐 줄 수 있다? 뭐 학원이나 유학원이 이 학교 이과 전문이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는 뭐 RCA 유학원, 뭐 RCA 포트폴리오 과외 이러면 그 안에 과가 얼마나 많은데 물론 짬바가 있으니까 잘 하실 건데 그래도 그분들을 온전히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는 결국에는 본인이 해야 돼. 유학원도 내가 돈 내면 결국엔 정보 다 줘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작성할 때처럼 내 작품 파악하고 내 웍스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기준 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내에서 전달하는 능력, 전달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입시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에 도움을 받을까요? 통역, 번역에 도움을 받으세요. 네, 저는 차라리 그거를 훨씬 추천드려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내가 아무리 번역하고 뭐 팝하고 구글 트랜슬레이트 그 다음에 2차 번역 뭐 감수 본인들끼리 해봤자 조금은 무의미할 수가 있어요. 대충 써놓고 쫙 넘기세요. 자, 해주세요. 서비스 자본주의 아닙니까? 네, 받을 거 받으시고 그거 딱 받아서 이건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하고 그것도 자기한테 익히면 돈값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입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와우. 그리고 입시를 해서 논문 쓸 때 논문을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자, 왜 대학원에서 대학원 뭐 박사과정 이렇게 있다면 학사는 조금 오버럴하게 배우고 석사는 오버럴한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가지고 박사는 더 포커스를 가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논문 주제도 너무 오버럴하게 안 정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페미니즘에 관련해서 논문을 쓸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학사 정도고요. 석사는 나는 마블 영화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가 입은 옷과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라면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논문이 되고 조금 더 본인도 재밌는 논문이 돼요. 그러니까 논문 설정을 하실 때 거의 바로 논문 설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떤 거를 공부하고 싶은지. 그런 거와 관련해서 뭉뚱그린 주제가 하나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세분화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조금은 고려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논문 얘기 끝났고요. 졸작. 축축 잘 나가고 있어요. 논문 얘기 끝났고 그 다음 졸작 얘기를 해볼게요. 졸작에 너무 힘을 쏟지 마세요. 특히 스크러브 디자인이나 혹은 석사 이후에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졸작을 열심히 하고 있는 순간 취업을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졸업하고 여유있게 취업하겠어 그러면 실패 전혀 아니야. 하지만 내가 스트레이트로 취업하고 싶다 그러면 졸작은 그냥 과제, 조금 중요한 과제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전업작가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고생하시고요. 네, 그 얘기하고 싶은 건 졸작이 인생의 다가 아니에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건 제가 다른 콘텐츠에서 했던 얘기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럼 석사 얘기는, 입학 얘기는 거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각자의 인생 잘 사시면 되시고요. 네, 저는 지금 한국에서 미디어 아트 관련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요. 내 작업과 공모, 그리고 뭐 내 삶,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고, 잘 맞춘다고는 얘기 못하겠다. 잘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어요. 전업작가로 사는 게 쉽진 않네요. 네. 쉽진 않은데, 어쨌든 조금만 더 해볼 생각이고요. 네, 오늘은 석사 입시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잔잔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유학원 학원을 평화하는 건 다시 한번 아닙니다. 네, 하지만 본인이 노력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런 잡설을 했죠. 네, 제가 논문 쓰기 싫어서 시작한 유튜브를 어떤 분들은 도움이 돼서 입시에 영향을 받고 또 어떤 분들은 학교 생활하면서 공감을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합시다. 뭐 각자의 자리, 각자의 환경에서 뭐 열심히 하시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뭐 구독, 좋아요는 굳이 상관이 없고요.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네, 그러면 자, 석사 컨텐츠 이제 그만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DM 주시고 과외 원하시면 그것도 DM 주시면 제가 네, 싸게 해드릴게요. 네. 그럼 네, 건강하세요.